8. 호전 반응을 높여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병은 선이다 라는 것이다. 이는 질병을 인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역적인 이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치유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이를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체에 내재한 모든 치유 능력을 발동시킨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본래의 건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몸부림이자 숙명적인 자기 소생의 능력이다.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치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은 복잡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돌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병든 조직세포는 자살하면서 다양한 호전 반응을 거친다. 설사는 대장이 부패 물질이나 독성 물질, 중금속, 노폐물, 수독 등의 응어리진 숙변과 병든 장세포를 배설하려는 반응이다. 특히 장의 체온이 상승하면 정체된 전신의 수분이 장으로 모아지며 수독 제거와 함께 다량의 이물질을 배설하는 호전 반응이 설사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러한 치유 반응은 소우주로 불리는 인체가 생활 습관의 왜곡으로 인한 질병인 자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체온을 정상화하려는 호전 반응이다. 일단 체온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그 체온에 잘 견디는 강한 조직만 살아남게 되며 약하고 낡은 조직은 세포 자살로 탈락한다. 이처럼 강력한 자연 치유 반응으로 장이 정상 온도에 이르러 재생이 시작되면 장염증이나 복통을 유발해 병든 세포나 독성을 태우는 소각 반응을 일으킨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새살갈이를 시작한다.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나쁜 병균처럼 인체를 공격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기본적으로 질병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우주인 인체가 대우주를 역행한 결과로 발생한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리려는 자연 치유 반응을 부작용으로 오해하고 인체를 해하려는 악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잘못된 발상으로 만병을 상대로 해서 공격하고 찌르고 베고 화학제로 독살하며 방사선으로 불태운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허상이자 실체이다. 하지만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질병을 소우주인 인체가 대우주에 순응하지 않는 결과 자연 치유력이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자연 치유의 약화, 즉 몸이 점점 차가워져 면역력이 완전히 정지되면 사람은 죽게 된다. 사실 병든 육신은 인간이 36.5도의 온열 동물이라는 것을 거역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즉, 만병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대우주라는 자연에 역행한 결과이다. 이것은 나쁜 생활 습관이 고착된 것이며 우주의 진리에 반하는 생활 습관의 왜곡이다. 생활 습관의 왜곡인 인체에 반영되고 그것이 악화되면 만성 질환으로 진전된다. 대자연에 반하는 생활 습관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연 치유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력이 악화된다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산물인 생체 화학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인체는 차갑게 굳어져 만성 질환을 앓게 되고 결국 27도 이하로 떨어져 시체가 되고 만다. 그러나 우주 생명의 최고 의사인 자연 치유력은 탁월한 복원력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소각, 배설, 중화하는 과정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건강한 체온은 나이와 상관없이 36.5도에서 36.8도이다. 그리고 자연 치유는 최상의 체온을 관리 및 유지하는 스스로 건강법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최상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의 재료인 음식이다. 먹을거리는 피와 살, 뼈의 재료이자 인간과 자연의 절대적 생명의 고리이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설파했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나 약으로 삼으십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분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과학의 전반에 정통한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 음식이 최고의 의사이자 약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의사는 자연 치유력의 조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의사는 호전 반응의 증상을 강화시키는 자연 치유에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학의 아버지를 배신한 현대의학은 자연 치유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9. 미국을 강타한 동양의학, 대체의학. 197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후 투자 비용 220조만 탕진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국고의 낭비로 미 정부는 현대의학을 재진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과는 현대의학과 영양학은 잘못되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소장인 테비타는 항암제는 발암제이자 증암제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항암제의 맹독성을 질타하며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또다시 암을 맞는다 라고 증언했다. 결국 1990년 미국의 OJT는 충격적인 이 보고를 듣고 암 치료를 동양의학과 일맥상통하는 대체요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6대4 비율로 대체요법이 우위에 있고 대체의학에 대한 미국의 국고 보조금은 10년간 60배 급증해서 3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만약 앞으로 서양의학이 치유력을 부활시키는 대체의학으로 전환된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대로 자연 치유력에 기초한 생명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맹독성 자살요법은 머지않아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입하면 온몸의 세포가 급속히 냉동화되면서 추위가 엄습한다. 그렇게 오염되고 차가워진 장은 경련이나 설사를 일으켜 맹독을 배설하려는 자연 치유력을 발동한다. 화학적 맹독이 장기 조직과 조혈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체의 재생 반응이 장기가 추위를 견디고 체온을 보강하도록 하기 위해 전신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면역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심하면 강력한 경련이나 떨림을 일으키고 연약한 장기 조직이 대부분 파열되면서 구토와 설사, 식욕 저하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항암제는 분노와 공격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 임파구의 NK세포 등을 감소시키면서 남에 대한 원망과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우울증과 경로가 되풀이되면서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은 암 환자는 대개 가족들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 그들의 면역체계는 웃어야 장수하고 면역력이 왕성해진다는 것과 정반대로 성급함, 불평, 원망 등의 화가 얼굴에 맺히고 그 결과 죽음과 화를 부르는 얼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자연 치유에 의한 호전 반응은 통증도 견딜만하고 빨리 끝나며 반응 후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등 감정과 정신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설사의 경우에도 장내 배독으로 몸이 가뿐해지고 처지거나 지치지 않는 반응으로 그 회복력이 빠르다. 실제로 설사라는 호전 반응을 거치면 장과
위가 좋아져 배가 따뜻해지고 변이 잘 나온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설사는 수독이나 독소 및 노폐물을 배설하기 때문에 하복부의 적인 냉기를 제거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해결하는 최고의 체온 요법이다. 즉, 독을 배출하는 설사야말로 소화기의 대청소이자 장 재생의 기초이며 정상 체온으로 가는 핵심이다. 이를 대자연의 법칙에 비유한다면 폐수 쓰레기를 대청소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홍수 같은 자기정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사가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은 장이 차가워져 냉기를 몰아내려는 자연 치유의 증상이다. 건강하고 따뜻한 장이 되게 하려면 호전 반응을 강화해 장내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한 다음 성질이 따뜻한 식품 위주의 자연 식이요법으로 장을 정화해야 한다. 인체의 호전 반응 중에서 특히 조혈을 하는 소화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도 위나 간, 심장, 신장, 어깨, 목, 구강, 뇌, 사지 등 인체의 곳곳에서 자연치유 반응이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무병장수는 오장육부의 기능에 달려있고 그 장기의 중심에 있는 소화기 상태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 진정한 건강은 위와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옛말처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튼튼하고 뜨거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에 독을 배출하기 위한 호전 반응을 촉진시키고 혈액이 복부에 모아져 소화보다 배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를 더욱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옛날에 손자 손녀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들이 배를 살살 문질러 따뜻하게 해준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열이 많은 어린이나 유아는 인체의 이물질을 자주 배설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열을 동반하는 아픔이 반복되면서 자연 치유하는 호전 반응을 일으킨다. 허약한 아이들은 생활습관병을 자연 치유하기 위해 자주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그들이 열이 많고 혈액이 맑아 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즉, 열이 난다는 것은 자연 치유의 발동으로 몸 안에 병원체를 배설하고 본래의 건강 상태로 되돌리려는 치유 증상이다. 10. 위의 냉기와 유방암 그리고 호전 반응. 건강식품을 복용하거나 식이요법, 온열요법, 한방 등의 자연요법을 시행해 자연치유력이 제대로 발동하면 식욕저하 반응이 오게 된다. 만약 호전 반응을 미약하게 느끼거나 열감이 약해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면 치유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위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호전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반응의 끝에 이르면 재생된 건강세포가 활발해지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서 더 진행되면 소식을 하게 되고 입맛이 좋아지게 된다. 생활습관병이나 암, 고혈압, 당뇨 등을 대체의학으로 치유하게 되면 미각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전 반응이 마무리되면 식습관이 치유되고 이를 생활습관의 치유는 물론 성격 및 정신의 치유로 이어진다. 유방암 역시 위장이 지배하는 부위로 위 기능의 저하 없이는 걸리지 않는다. 일단 위장 장애가 오면 어깨에 통증이 자주 느껴지고 목이 뻐근해지며 등이 무거워지면서 만성 피로감은 물론 견갑골 주위가 격하게 아파온다. 돌출된 여성의 가슴은 지방으로 감싸진 냉한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유방암은 남성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유방암이 나타나기 전에 위장의 위에 있는 폐세포가 냉해져 폐 기능이 나빠지며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이러한 병적 증상은 냉한 위장에서 비롯된다. 냉한 위장은 어깨나 등, 목과 뇌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치유되어 간다.
물론 위장의 질환이 좋아지면서 식성도 좋아져 과식하지 않고 씹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활습관병이든 상태가 호전이 된다. 특히 오랫동안 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좋아진다. 위장이 튼튼해지면서 전통적인 참사리 식사를 즐기게 되며 단 음식이나 과일, 인스턴트 식품, 육류, 탄산음료, 면 종류의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또한 위장의 관문인 입과 구강의 세포 조직이 튼튼해져 잇몸의 염증이나 미각, 입맛이 정상적으로 치유된다. 11. 당뇨병도 위장의 냉병이다. 췌장은 위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 저하 없이는 췌장은 병들지 않는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장기는 점점 성질이 찬 것을 좋아하게 된다. 알고 있다시피 당뇨병은 소변 중에 포도당이 배설되는 질환을 말한다. 위 밑에 있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지만 현대인 중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당분이 기준치 이상 배설되면서 온갖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다카오 도시가주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설탕은 몸과 마음을 미치게 한다 해서 당뇨병은 성인병이 아니라 청년병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뇨병의 자각 증상은 암 등의 생활습관병과 비슷하다. 내부 장기가 냉해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갈증이 나고 배고픔이 약해 과식을 하며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것은 물론 치아가 약해진다. 또한 주위에 약하거나 피로가 자주 오고 어깨 통증 및 요통을 동반한 체온 저하로 의욕을 잃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여성의 경우 월경 이상이나 저혈압증이 되기 쉽고 체질에 따라 체중이 늘기도 하며 지나치게 여위기도 한다. 심지어 과체중으로 고통받는 비만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 모든 증상은 체온을 올려 병든 세포를 태우는 호전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당뇨의 자각 증상으로 이 반응은 전신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하지만 치유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 반응이 약해진다. 이러한 반응은 수년에 걸쳐 나타나며 점점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12. 호전 반응은 일시적인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연치유의 연속이므로 호전 반응은 끝이 없다. 건강할수록 그 반응이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치유 반응이 있다는 것은 면역력의 작용으로 치유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말에 골골 80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진정으로 건강하다면 아픔이나 질병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레스에 파묻혀 사는 현대인은 수많은 화학독소와 노폐물로 반건강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대체의학의 유명한 슬로건처럼 아파야 낫는다는 것은 진리다. 아픔은 호전 반응의 시작이고 냉한 조직세포의 분해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전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의미한다. 체온 저하로 재생력이 약화되는 것이 바로 만성 질환의 시작이며 그것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소생의 분기점인 34도의 저체온에 이르면 호전 반응 없는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체온 상승은 장이나 장 등의 장기 온도를 상승시켜 수독과 물은 소화액이 장벽으로 몰려들면서 설사를 유발시킨다.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인간 체온의 저하로 인해 가장 빨리 노화된 퇴화 현상이다. 일반 대중은 현대의학이나 영양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건강의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질병을 증산시킨다. 병원과 약국을 빈번하게 들리면서 경제적 손실만 키워가는 것이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면역력을 높이는 호전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모든 질병은 인체의 장기가 차갑게 굳어지는 냉병이다. 보다 정확히 핵심을 꼬집는다면 설사, 손발이 뜨겁거나 다혈질이거나
피부나 근육에 열이 많아도 하복부가 냉하면 암체질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가 차가워져 굳으면 죽은 이치나 마찬가지이다. 암 환자는 수액이 마른 나무처럼 혈액과 살이 말라 죽고 만다. 나는 평생 복부가 따뜻한 암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생과 사, 건강과 허약, 행복과 불행은 냉기를 제거하고 온기를 되살리는 것에 달려있다. 인간은 온열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기를 되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호전 반응은 냉기가 온기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호전 반응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절대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당장 탈출하라.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린다. 치료하면 낫는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당장 탈출하라.